자, 갈게요. 유리함수부터 질문 받을게요. 자, 일단 저는 분명히 숙제를 잘 해오라고 했고, 오늘 끝나고 좀 얘기를 나눕시다. 안 하신 분들은. 자, 1번부터 질문 받도록 할게요. 1, 2번에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뭐 요쪽은 크게 없을 것 같고. 자, 3번부터 4번에서 질문이요. 3번부터 4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 질문이요. 몇 번? 4번이요? 자, 4번 한번 가볼게. 자, 일단 4번 보시면 y는 x 플러스 1분의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2x 빼기 k거든요. 그럼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얘가 모든 사분면을 지날 수도 있고 한 사분면을 콕 찍어서 안 지날 수도 있거든. 그럼 걔를 먼저 판단하려면 우선 얘 점근선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점근선 쉽게 찾는 법 있죠. 얘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일반형이라고 해요? 일반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x점근선은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y점근선은 뭐가 나와요? 1분의 2해서 2가 나와요. 그럼 일단 얘 그림을 다시 한번 추론해보면 일단 점근선은 확실하게 x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y는 2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지만 저기 이제 1, 3, 4분면을 그릴지 2, 4, 4분면을 그릴지는 솔직히 문제를 많이 푼 친구들은 조금 느낌상 알 거예요. 선생님, 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쪽은 못 지나갈 거예요. 근데 모든 사분면을 지나라고 했으니까 이걸 굳이 표준형으로 안 고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치, 채준아?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 요렇게 위쪽을 지나가게끔 그리면 얘를 안 지나죠. 그럼 못해도 요렇게 지나줘야 선생님, 지나는 사분면을 말할 때는 흰색을 기준으로 말해야 되니까 1, 2, 3, 4분면을 다 지나네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선생님, 바로 요 4분면을 지난다 안 지난다는 누가 결정한다? 바로 y 절편이 결정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이 y절편이 이렇게 음수가 나와야 우린 기본적으로 모든 사분면을 지나니까 x에다 0, 0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k가 바로 y절편이다 라는 거지. 그게 뭐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겠다. 따라서 k는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k 값의 범위니까 k는 0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다음 또 5번부터 8번 질문이요. 5번부터 8번, 9번부터 10번, 11번부터 12번, 12번이요? 자, 11번까지는 없고, 12번부터 13번까지, 12번 아니야? 11번에 1번? 답이 좀 이상해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1번에 1번, 11번에 1번 얘들아 답이 이상하대. 12번에 1번인데 ABC 값이 나와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불러드릴게요. 12번에 1번에 A 값은 마이너스 2, B 값은 마이너스 3, C 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자, 다음 또. 없으면 14번부터 15번. 15번에 2번이요? 자, 15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함수 fx의 역함수가 서로 교점이 이거 끝났네. 자, 가볼게. 자, 15번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간다.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나왔어요. 근데 얘를 역함수래요. 얘들아, 혹시 우리 저번에 유리함수, 역함수 쉽게 찾는 공식이 뭐였지? a랑 b를 자리 바꾸면서 뭐까지 부호바꿔라? 부호까지. 그러면 x-b분의 마이너스 a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채준아,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지? 점근선. 그래서 얘 점근선 한번 말해볼까? 얘 점근선 뭐 나와? x는 몇? b, y는 마이너스 a지. 근데 내가 왜 점근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냐면 점근선을 알면 뭐도 구할 수 있고 정의역도 구할 수 있고 치역도 구할 수 있고 바로 이 점근선의 교점을 우리가 바로 세 글자 뭐라고 말합니까? 대칭점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b, 마이너스 a가 바로 대칭점이다라는 거지. 따라서 여기가 2,1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얘 자체가 2,1이면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 b는 자동적으로 2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그래서 문제가 a 플러스 b는 답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자, 다음 또. 둘 더 하랬네. 답은 1이 되겠네. 자, 다음 16번부터 17번.
16번에 2번의 답이 이상이요? 16번에 2번의 답, 선생님 빠른 답지에는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이야 되는 B가 6이고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거. 앞에 있는 식의 역함수가 뒤에 거니까. 정진아. 자, 다음 또 다른 애들은 나왔으니까 18, 19번 질문. 20번 질문. 21번부터 23번 질문. 1번, 6번. 21번에 2번. 자, 21번에 2번 가볼게요. 자, 21번에 2번 보시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대칭직선을 알려주면 우리 이 대칭직선의 뭐를 먼저 찾아보자? 바로 교점을 찾아보자.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 볼게. 둘이 더하면 2y는 8. 그래서 y는 뭐가 나와요? 4. 그럼 x는 뭐가 나와? 3. 그럼 내가 구한 이 3,4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말한다? 바로 대칭점이라고 말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우리 채준아, 너가 대칭점을 안다는 가정하에는 너가 식을 어떻게 세요? y는 x 빼기 3분의 4x 플러스 거긴 뒤에가 뭐야? b라고 쓸 수 있겠네? 이렇게. 그렇지. 거기다 1,2 넣으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지. 다음 또 20번에 2번의 답이 y는 x 플러스 m값과 n값, m값은 5, n값은 1이어서 답은 6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다음 또 그럼 24번부터 27번 24번부터 27번 없어요? 진짜로? 27번 같은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어떤 친구가 따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보냈던 문제였는데, 자, 가볼게. 정의역이 A부터 1까지예요. 근데 얘들아, 잘 봐봐. Y는 X 빼기 2분의 4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일단 이 그래프부터 추론 한번 해보면, X점근선이 몇이에요? X는 2. Y는 4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얘가 1, 3, 4부면을 지날지 2, 4, 4부면을 지날지가 문제인 거야. 맞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혜로 푸는 애들이 있어. 야매로. 어떻게 푸느냐면 얘들아 지금 최대 최소가 뭐 나왔어? 최대가 2분의 3. 최소는?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잘 봐. 이건 나중에 가면 여러분들 이런 좀 안목이 생겨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렇게 그려질지를 지금 고민해야 되잖아. 그럼 대부분 학원 다니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게끔 먼저 너네들한테 시켜요. 그래서 표준형 고치면 얘가 y는 x 빼기 2분의 4 이렇게 아이고 4가 아니지 4 플러스 x 빼기 2분의 통분했다 치면 4x 마이너스 8 나오니까 k 플러스 8 이렇게 고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대부분 학원 다니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k 플러스 8이 양수야 음수야 그거에 따라서 그래프가 여기 그려질지 여기 그려질지 나눈 다음에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해봐 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럴 시간이 없어요. 표준형으로 바꿀 시간. 요럴 땐 그럼 어떻게 푸냐면 얘들아 잘 봐. 만약에 최대값이 2분의 3인데 2분의 3은 y점근선 4보다 어때요? 작죠? 그럼 얘들아 이런 생각해보면 되잖아.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최대값이 4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안 되잖아. 최대값은 2분의 3이니까. 그럼 못해도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요렇게. 왜? 그래야 범위가 A부터 1까지일 때 A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라고 하면 여기만 살아남을 거니까 요 살아남은 데서 최대값은 4보다 작은 2분의 3 작은 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그럼 끝났네. A 넣었을 때가 최대값 나오는 거고 바로 1 넣었을 때가 바로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먼저 1부터 넣어보면 1 넣으면 마이너스 1분의 4 플러스 K가 바로 1 나와야 되니까 K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5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반대로 A 넣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4A K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가 바로 2분의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3A 마이너스 6분의 6은 8A 마이너스 10이랑 같으니까 5A는 4 따라서 A는 5분의 4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아 그래서 A 앞에 5 곱했네. 5 곱하면 4
빼기 5니까 답은 9. 이렇게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요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왜냐면 분자값에 따라서 어디에 그래프가 그려지지?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과 최대값을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야 된다라는 거야. 아셨죠? 자, 다음 28번부터 31번. 요거 안 했죠? 요거 안 했지. 32번하고 33번도, 32번도. 33번부터 36번. 37번부터 39번도, 41번까지 넘어가셨고, 그 다음 42번부터 45번까지는 저랑 다 했었고, 자, 그 다음 그 46번부터 질문 받을게요. 46번부터 49번. 만약 앞에서 안 한 유형이면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48번이요? 거리 뭐? 아니, 어쨌든 결국에는 얘들, 채준아. x분의 1 그래프랑 원이랑 만나는 두 점 사이라며. 그럼 자, 요렇게 한번 풀어볼게. 잘 봐. 요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자, 지금 48번 봐봐. 지금 보면 일단은 y는 x분의 1 그래프는 어때요? 너무 기본값 그래프죠. 요렇게. 근데 여기에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0,0이고 반지름이 몇이야? 2짜리지. 근데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뭔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나가나 봐. 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더 관통해서 더 크게 지나가면 몇 점에서 만나겠어? 4점. 근데 문제에서 보면 0보다 큰 쪽이래. 그럼 이 그래프는 여기는 만나는 점이 없는 거야. 그럼 무조건 여기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뭔가 요런 그래프가 나와주면 땡큐겠다라는 거지. 요렇게. 그래서 여기 만나는 점 A, 요 만나는 점을 B라고 두자 이거야. 이해 가세요? 자, 그랬을 때 저 두 점 사이 거리 찾아달래. 그럼 얘들아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 A점과 B점을 진짜 찾아달라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수학에서 저 A와 B를 뭐라고 하지?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하고 우리 수학에서 교점은 또 어떻게 풉니까? 대입해서 풀죠. 따라서 y는 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라는 이 y 대신에 넣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4고 양쪽에 x제곱을 곱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은 0이더라. 혹시 요거를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2차식이 중복돼서 나왔다. 그래서 복 2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푸는 방법은 어떻게 풉니까? 바로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이다 해서 원래 풀게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 채준아, 여기서 t 값이 몇 개 나오겠어? 2개 나오겠지.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잘 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무슨 공식을 쓸 거야? 근해 공식 쓸 거야. 왜? 판별식이 양수 나오거든. 그럼 근해 공식 써도 되니까 a분의 짝수 공식 쓸게.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4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나와.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t값 찾는 게 아니라 무슨 값 찾는 거야? x값. 그래서 여기서 x제곱은 2 뿔마 루트 3이더라 라는 게 나오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생겼어. 여기서 x값을 찾으려면 우린 다시 무슨 작업을 해야 돼? 루트를 씌워줘야 되거든? 근데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우리가 이걸 2번 근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중근호라고 해요. 근데 이중근호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 점을 하나를 알파 컴마라고 두고 얘는 베타 컴마라고 둬보자 이거야. 이해가? 그럼 이 알파와 베타는 요 놈의 뭐야? 근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알파 컴마 몇이라고 쓸 수 있어? 알파분의 1. 얘는 베타 컴마 베타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나오니까 무슨 공식 쓰라는 거야? 근과 계수화의 공식을 써라 이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따라서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 요거 지금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그럼 마지막에 거리니까 루트 씌워달라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다 전개해서 일단은 이쁘게 식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셨죠? 요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요건 그냥 일단 별표 좀 쳐놔주세요. 계산이 너무 오래 걸려. 이거 싹 다 전개하셔야 돼요. 싹 다 전개해서 또 제곱은 제곱끼리. 그리고 알파 가진 건 알파 가진 것끼리. 왜 그러냐면 잘 봐야 되라. 그냥 내가 혼자 하고 끝내볼게. 그냥 여기까지만.
알파 제곱. 여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이거 딱 봐도 뭔가 견적이 나오지 않아? x가 알파인데 여기다 알파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은 4라고 딱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이쁘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뒤에 거는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이 나오고. 그럼 얘도 뭐겠어? 4일 수밖에 없지. 왜? 베타가 또 이 식의 근이잖아. 그럼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도 4인 거야. 근데 그럼 답이 4 더하기 4에서 나오면 좋으련만 문제는 뭐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리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알파, 아이고, 알파 베타분의 2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는 그럼 또 다시 어떻게 찾습니까? 알파 베타는 두근에 뭘 의미하지? 곱 의미하지 않아? 그럼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알파를 여기다 넣었어. 그럼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 이놈의 뭐야? 근 아니야?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곱하면 뭐가 나와? 1 나오겠네. 그럼 알파 베타는 뭐가 나오겠어?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왜? 선생님, 알파와 베타가 둘 다 몇 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에 있으면 양수일 거잖아. 그럼 알파 베타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넣으면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십니까? 아우 씨. 좀 숫자가 더럽죠? 자, 다음 또. 그러면 40. 이거 답까지 찾자. 답이 뭐야? 그러면 4 더하기 4에서 4 빼면 되는 건가? 그러면 루트 4니까 답은 2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 조금 어려웠네요. 48번. 다음 또 47번이요. 자, 47번 한번 가볼게. 제 목표는 일단 1시간 이내에 유리함수 질문을 끝내는 겁니다. 진도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한 10분 동안은 무리함수 나가고. 집중해 주세요. 자, 47번 한번 가볼게. y는 x분의 3 그래프와 y는 x분의 1 그래프가래. 그럼 얘들아 하나만 물어볼게. 개념 떠올리신 분들 말해봐. x분의 3 그래프랑 x분의 1 그래프는 차이점이 뭐야? 분자가 더 크면 내가 뭐라고 말했었지? x 원점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려진다. 그럼 내가 하나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x분의 1 그래프부터 기준을 잡을게. 얘가 x분의 1 그래프야. 흰 색깔이. 그러면 x분의 3 그래프는 얘는 조금 더 멀리 요렇게 그려진 게 x분의 3 그래프야. 근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x는 a, 근데 a가 양수래. 그래서 여기다 a를 그었어. 그랬을 때 만나는 점 2개. 그것을 각각 a, b라고 하자. 그래서 얘가 a고 얘가 b. 그러면 이거 대답해볼까? 최서진 씨. a가 a, 뭐가 될 수밖에 없어? a분의 1. 그럼 b는 a,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직선 y는 ga와 함수 fx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얘들아 y는 ga가 무슨 뜻이야? ga가 뭐야? ga가 요거야. 요 흰 색깔. 그치? 요 a점이 gx 그래프에다가 a 넣어서 나온 값이잖아. 즉 여기다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요 점을 뭐라고 하지? c라고 하자. 여기를 c라고 두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C라는 점은 A좌표와 무조건 뭐가 같을 수밖에 없어?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평행하니까. 이해가? 그러면 A의 A분의 1을 무조건 C는 갖고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다 뭐 넣어야 A분의 1 나와? 여기다 뭐 넣어야 A분의 1 나오겠어? 얘가 A분의 1이다 라고 하면 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3A. 그래서 여기가 3A, A분의 1이 되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끝났네. ABC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을 지금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요 ABC 삼각형은 무조건 무슨 삼각형일 수밖에 없어? 직각 삼각형일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니까 자, 밑변 길이 구할게. 밑변은 C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 빼면 되니까 몇 A? 2A. 누마, 서진이랑 좀 같이 앉아도 책이 없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B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 빼면 되니까 A분의 2가 되겠네. 그러면 없어져서 2 이렇게 나오게. 삼각형 넓이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 요거는 사실은 앞에서 유형에서 빼먹은 거니까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자, 다음 또 50번부터 53번 질문이요. 없어요?
54번부터 57번이요. 56번이요. 자, 56번 한번 가볼게요. 숙제 다 해오셨죠? 나는 분명히 가기 전에 유리 함수만 끝내는 조건으로 수업을 해드렸고, 몸이 불편해도 나는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을 다.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켰대.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평행 이동한 식을 찾으면 안 돼. 어차피 필요가 없어, 저거 평행 이동한 식은.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얘들아, 우리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라 그랬지? 점근선. 그럼 물어볼게. 주하나, 얘 점근선 뭐 나와? X는? Y는? 그럼 얘를 똑같이 평행 이동시키면 이 점근선도 바뀔 거야. 그럼 X는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 B? 그럼 Y는? 그치. 이게 새로운 식의 점근선이야. 근데 이렇게 점근선을 이동시켰더니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이 뒤에 문 열어놔서 지금 모기가 많이 들어와. 이거 지금 냉방기 다 껐는데. 자, 가볼게. 그럼 잘 봐, 얘들아. 우리 잘 봐. 이거 좀 어렵다. 잘 봐. 답은 한 1초 만에 나와. 개념만 이해하면. 이 그래프는 점근선이 엉뚱한 데 있나 봐. X는 마이너스 B. 그냥 내 마음대로 체크할게. Y는 A. 여기 있었나 봐. 근데 얘를 X축으로 옆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옮겼더니 이 유리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채준아,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평행 이동한 그래프면 쟤를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유리함수에서 뭐밖에 없지? 대칭점이 원점일 때. 그렇지. 무조건 이렇게 생겨야지만이 우리는 이 두 그래프는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원래 점근선이었던 놈이 얘인데 평행 이동시켜서 새로운 식을 만들었더니 얘가 바로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 원점 대칭이 되기 위해 조건은 대칭점이 원점이어야 되니까 얘도 몇? 얘도? 그럼 B는 따라서 마이너스 1, A는 따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A 플러스 B 값 좀 구해달래?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하면 되겠네. 이해 가셨습니까?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유리함수의 뭐라 그럴까? 되게 어려운 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58번부터 60번까지 질문이요. 58번부터 60번.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 빼먹은 거 하고 오늘 유리함수 진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빼먹은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28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8번. 아우. 야, 근데 어떻게 몸에 요만한 석회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아프냐? 진짜 너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파. 진짜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되지? 야, 얼마나 아프면 굴렀겠니? 그치? 자, 28번 한번 가볼게. 자, 28번 문제 유형을 잘 풀으려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너 유리함수 그래프 잘 그릴 자신 있어? 라는 거야. 유리함수 그래프 잘 그리기. 근데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린다고 한들 이 문제가 풀리진 않고요. 두 번째, 바로 너네 직선의 방정식 혹시 기억나? 라는 거야. 요 두 가지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 자, 28번 보면 자, y는 x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유리함수가 있대요.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저거 유리함수 중에서 무슨 형이지? 일반형.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한번 요거 표준형으로 한 번만 고쳐보면 안 돼? 목이 있어? 좀 잡아줘. 한 대 귀싸대기 날린다든가. 예? 잡아줘. 너 앞에 있다, 준우야. 너 앞에. 자, 간다. 얘 표준형으로 고쳐봐. 집중해라. 표준형으로 고쳐봐. 뭐라고 쓸 수 있지? 1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야, 저 정도는 나름 고1 이제 후반부인데
요 정도는 그냥 풀 수 있어야 돼. 나름 이과생이라면. 물론 문과생이라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이과라면 그래도 수학을 많이 접한 사람이라면 많이 접할 거라면 요런 정도는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잘 그려볼게. 자, 봐봐. 자, 최서진 씨, X점근선 X는 0. 0이라고 말했지? 잘 안 들려서. 자, Y는 그리고 위에가 양수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자, 첫 번째, 유리함수 그래프 잘 그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렸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너 직선의 방정식 그릴 수 있어? 라는 건데, 얘들아, 비직선 한번 봐볼까? Y는 KX 플러스 뭐야? 1이거든? 그럼 물어볼게. 이건 학교 시험에 두 가지 유형으로 나와요. 나올 거면. 둘 중에 하나야. 28번처럼 나오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있나? 여기에는 없어. 28번 아니면 얘는 지금 어디가 바뀌어요? 기울기 바뀌죠. 근데 때로는 어떤 문제도 있겠어? 기울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이 바뀌는 것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일단은 이 그래프는 Y절편은 고정된 상태에서 뭐가 계속 바뀌어? 기울기가 바뀌거든. 그럼 물어볼게. 얘는 Y절편이 몇 컴마 몇이야? 0, 그럼 여기를 무조건 지나. 그리고 나서 물어볼게. 저기에서 기울기가 바뀐다라는 건 직선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지? 바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라는 거야. 즉 예를 들면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요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요 직선들 중에 바로 교점이 몇 개가 나왔으면 좋겠다? 공집합이 나왔으면 좋겠다. 얘가 A집합이고 얘가 B집합일 때 A 교 B가 지금 공집합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A와 B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결국 둘이 만나는 점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딴 그래프들은 안 된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엔 기울기가 뭐는 죽어도 안 돼. 양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항상 어때? 말 되지. 안 만나잖아. 근데 항상 음수이다가 얘가 잘 봐. 음수 가다가 딱 이렇게 됐을 땐 기울기가 몇이지? 0. 그리고 0보다 조금 더 커지는 순간 안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멀리 가면 만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안 만나려면 기울기는 음수이거나 0이어도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K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선생님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주세요. 31번 한번 가볼게요. 31번. 내가 너네들한테 조금 야매를 알려주고 싶은 게 있거든. 무조건. 잘 봐. 이거는 이해하는 친구들만 이해하면 돼. 내가 마포관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설명했거든. 옛날에 겨울방학 때. 잘 봐. 지금 28번이랑 그리고 31번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 31번. 자, 31번 보면 자, 앞에 있는 유리함수 그래프 그려볼게. X점근선 뭐 나오지? Y점근선? 1. 그리고 그 위에가 양수지.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그리고 0 넣었을 때 뭐 지나? 0 넣으면 0 지나니까 이렇게 그려져야 돼. 조심하세요. 저거 함부로 그냥 네 멋대로 그리면 안 돼. 항상 Y절편은 찾는 습관이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옆에 있는 직선을 한번 봤거든. 요거 n-1의 x 플러스 1. 자, 물어볼게. 이건 너무도 또 친절해. 왜냐면 원래 저거 저렇게 안 해줘. 학교 시험에서. 아, 미안. 요렇게 돼 있다. 학교 시험에서 절대 이렇게 식 안 줘. 저거 다 전개해 놓을 거야. 학교 시험에서. 그럼 선생님, 왜 이게 되게 친절한 직선이냐면 얘는 m값에 관계없이 몇 컴마 몇을 지나? 그렇지. m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을 알려줬어. 몇 컴마 몇? 1,1. 여기가 1,1이야.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잘 봐. 물어볼게. 왜 28번과 31번처럼 문제를 안 주는지 알아? 학교 시험에서. 두 문제의 공통점 한번 찾아봐봐. 아니야. 기울기는 변한다. 이거는 문제 유형이고 고정점 뭐로? 그렇지. 둘 다 고정점이 대칭점이야. 이게 참 재밌는 거야. 잘 봐봐. 고정점이 대칭점이다라는 건 답이
무조건이에요. 고정점이 대칭점이면 무조건 답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요 네 개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이면서 0이냐, 음수이면서 0이냐. 이 넷 중에 무조건 답이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얘 봐봐. 얘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중에 얘가 된 거야. 근데 그럼 얘도 진짜 맞아요? 봐볼게. 얘는 만났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이제 얘는 얘랑 노란색과 만났으면 좋겠으면 요런 것들이 오히려 답에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기울기는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럼 0이어도 되냐라고 봤더니 0이면 점근선을 지나니까 맞나 안 맞나? 그럼 답은 뭐밖에 안 돼? 0보다 크다. 그래서 저 넷 중에 하나가 나와.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고정점이 대칭점이면 난이도가 하예요. 예를 들면 물어볼게. 29번 봐봐. 29번 X점근선 뭐야? 29번 X점근선 0, Y점근선. 그럼 물어볼게. 뒤에 있는 B직선이 Y절편이 몇 컴마 몇이야? 어때? 일치하지? 점근선의 교점 대칭점이 Y절편이랑 또 0,2랑 똑같지? 그럼 얘도 답은 저 4개 중에 하나일 거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30번 한번 봐볼게. 30번도 X점근선 뭐 나와? Y점근선 1이지? 그럼 물어볼게. 얘는 고정점이 몇 컴마 몇이야? 0,1이지. 얘는 어때? 다르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져. 이러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야. 이걸 한번 풀어볼게, 이제. 잘 봐. 자, 30번 한번 봐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모르면 그냥 뭐 그 학생은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때 어떻게든지 풀어내면 되는 건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앞에 있는 유리함수 먼저 그래프 그려보면, x는 마이너스 1, y는 1, 그리고 뒤에 있는 유리함수는 0,1이니까 여길 지나. 직선은. 자, 그럼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려볼게. 자, 물어볼게요. 앞에 있는 거 혹시 분자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그리고 0, 몇 지나요? 마이너스 3 지나죠. 그럼 이렇게 된 그래프예요. 집중하세요. 자, 이 상태에서 파란색 점은 고정점이고 기울기가 바뀌어요.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지. 잘 봐. 이게 선생님 쟤도 저 중에 답이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아니야. 왜냐면 지금 맞나 안 맞나?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울기가 양수지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정점이 대칭점이냐 대칭점이 아니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래서 얘처럼 대칭점이 아니잖아요. 그 이제 이게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엄청 헷갈려요. 그럼 한번 해볼게. 너네가 말해. 개수만 교점 몇 개? 자, 이렇게 만나면 하나. 그리고 얘가 더 가파르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 아니야? 0. 그럼 이제 하나일 때를 찾아달래. 그럼 하나일 때는 언제냐? 자, 일단은 기울기가 음수면 큰일 나죠.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더라도 항상 몇 점에서 만나요? 2점에서 만나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양수일 때가 정해지겠네요. 그럼 양수일 때는 방금도 말했지만 무조건 양수라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커지다 보면 띵 하고 접할 때가 나올 거고, 계속 양수가 되다가 양수가 되다가 양수가 되다가 양수가 되다가 하다가 언제가 또 아까 한 개였지? 언제가 한 개? 이거 접할 때 말고 또 있나? 한 개였을 때? 한 개였을 때. 요거 하나밖에 없어? y는 1? 그럼 안 만나잖아. 언제도 한 개야? 엄청 가파라져서 기울기가 뭐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정말 큰 놈이 돼버리면, 정말 큰 놈이 되면 얘가 거의 진짜 일자에 가깝게 가도 항상 교점 몇 개밖에 안 나와? 한 개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결국 접할 때보다 기울기는 어떠면 돼? 크면 되겠네. 그러니까 접할 때는 근데 어떻게 찾을까? 우리 수학에서 접한다는 풀이가 하나밖에 없어. 1학년 때는. 한 별씩. 따라서 바로 누구랑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3이라는 유리함수와 는 ax 플러스 1과의 교점을 구하자. 자, 그럼 대각선끼리 곱할게요.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x 플러스 1은 x-3이고 하나 없어지고, 그럼 요거 이쁘게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는 0이 나와. 얘 판별식이 뭐 나오면 돼? 0. 그럼 판별식 써볼게. b제곱 마이너스 4ac 16a는 0. 따라서 a는 뭐던가? 0이던가 16이던가 이렇게 나오겠네. 이해 가세요? 근데 얘들아, a가 0이면 뭐가 돼버리지? 이렇게 돼버리지. 그럼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딱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가 16 됐을 때라는 거야. 그럼 16보다는 무조건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네.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이때 상수 A 값 찾아줘 라는 건데, 16보다 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해요? 잠깐만. 16보다 크면 어떻게 돼? 한 점 아니야? 이 문제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A와 B의 교점이 한 개였으면 좋겠다며. 16이면 관통하니까 17이 되면 엄청 가파라지면 맞는데? 문제가 좀 이상하다. 이거 확인해 볼게. 30번. 범위를 찾는 건지 값을 찾는 건지 요거 좀 찾아볼게.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그럼 나 하나만 풀어볼게.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 풀려줄게. 학교 시험에서 32번에 2번 한번 풀어봐봐. 32번에 2번. 30번 뭔가 이상한데? 선생님, 그 다음 시간에 복사해 올게. 와, 근데 진짜 아파, 얘들아. 이 돌가루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아휴. 나 화생가야. 자, 한번 가볼게요. 32번에 2번. 자, 학교 시험은 이렇게 직선 2개 주거든요. 양쪽에. 자, 문제에서 한번 보면 일단 이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래프 그려볼게. y는 x 플러스 1분의 야, 근데 에어컨을 켤 테니까 뒷문을 닫으면 안 되냐? 자, 한번 가볼게. 3x 플러스 5거든. 이게 모기가 오면 이게 집중이 안 돼서. 자, 일단 이 직선부터 유리함수부터 먼저 그리면 x점근선이 뭐 나와? x는? y는?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 물어볼게. 얘 1, 3, 4분면 지나 2, 4, 4분면 지나? 이거 되게 야매로 푸는 애들 많아. 1, 3 지나. 왜 이게? 이거 빨리 찾는 방법. 이거 일반형으로 안 고치고. 표준형으로. 그치. 준호가 완벽해. 0 넣었을 때 5 지나. 그럼 무조건 그래프가 여기는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5거든.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얘들아. 잘 봐. 애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얘가 ax 플러스 3보다는 크거나 같아. 근데 bx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아. 얘들아, 이 부등식의 해석이 뭘까? 이 부등식의 해석. 집중해. 이 부등식의 해석이 뭘까? 이 유리함수는 이 직선보다는 어때?
작거나 같아라는 거고, 이 직선보다는 어때? 크거나 같아라는 거야. 이해가? 근데 선생님,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두 직선보다는 크고 두 직선보다는 작거나 같습니까? 라면 문제 첫 줄에 뭐라고 줬어? 1부터 3까지야 라는 거야. 그럼 1은 어디야? 여기거든. 3은 어디야? 여기야. 그 말 뜻은 너가 그린 곡선 중에 여기는 필요가 없어 라는 거. 이거 다 지우세요. 이쪽만 필요한 거야. 여기 1부터 3까지만. 요 분홍 색깔, 요 꼴랑 요것만. 근데 내가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 잘 봐. 잘 봐. 간다. 이 직선이 됐든 요 직선이 됐든 둘 다 무조건 몇 컴마 몇을 지나? 0, 3을 지나. 그치? 그럼 0,3은 여기야. 그래 놓고 여기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직선이야. 자, 물어볼게. 요렇게 지나면 분홍색이랑 맞나 안 맞나? 맞나? 요렇게 지나도 맞나 안 맞나? 맞나?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요런 직선을 그렸어. 그러면 이 분홍색은 요 파란색 직선보다는 어때? 크지? 왜? 진짜 파란색 직선보다 위에 있잖아. 하나 더. 요런 직선을 그리면 요 파란색 직선보다 요 분홍색 직선이 어때? 작지?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맞네? 이 유리함수는 요 직선보다는 작거나 같고 요 직선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바로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언제가 마지노선이냐? 같다가 붙으려면 정확하게 어떻게 될 때? 여기. 그리고 그치. 요 양 끝점을 지날 때 사이면 되지 않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직선은 몇 컴마 몇이랑? 1 컴마 1 넣으면 뭐 나와? 2분의 8이니까 4와 3 컴마 몇? 4분의 14 2분의 7 요 두 점을 지나가주면 되더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채준아 1,4가 여기거든? 그럼 1,4를 앞에 있는 직선에다 넣어야 돼? 뒤에 있는 직선에다 넣어야 돼? 그렇지. 왜? 얘가 제일 클 때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1 넣었더니 4 나온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뭐? 1. 3,2분의 7은 여기다 3 넣었더니 2분의 7 나온다. 2분의 7 하면 얘가 넘어가서 2분의 1이니까 3A가 2분의 1이면 A는 6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B에서 A를 빼면 1 빼기 6분의 1에서 정답은 6분의 5.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거 어려워요. 학교 시험인데 이걸 내요. 학교 시험은 이걸 더 좋아합니다. 아셨죠? 왜 냉방이 안 되냐? 자, 다음 뒷장 넘어가 볼게. 오늘 이번 시간 마지막 진도는 유형 10번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이제 공부밖에 할 게 없어. 부탁이야. 근데 문을 열면은 이게 지금 모기가 무슨 모기 천국이야 지금. 좀 열지 좀 마. 아니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 건물이 문제가 뭐냐면 이 앞에 있는 건물 때문이야. 이 앞에 있는 건물이 지금. 그러니까 방충망을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좀 당분간은 열지 좀 마. 자, 37번 한번 가볼게. 얘들아, 아까 37, 38, 39, 40, 41번 같은 문제 본 적 있지? 아까 그 문제거든. 자, 한번 먼저 차근차근 가볼게. 37번 한번 가볼게. 37번. 자, 37번 보면 y는 뭐가 나와요? x분의 1 그래프가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y는 x분의 k라는 또 유리함수가 하나 있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는 1보다 크대. 선생님, k가 1보다 크다라는 건 나에게 주는 힌트가 뭐지? 바로 저 그래프가 원점보다 더 어떨 거야? 멀 거야 라는 거야.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건 학교 시험에선 그림 안 줍니다. 그냥 문장으로 나와서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x분의 1 그래프부터 먼저 기준을 잡으면 x분의 k는 더 멀리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그 x분의 1 1사분면 위에 있는 위의 점 A에서 여기서 A가 하나 있나 봐. 여기서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각각 이렇게 선을 두 개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B점과 C점이라고 두자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요때요, 저 ABC 삼각형 넓이, 즉, ABC,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50이래요, 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자, 이제 저긴 좌표만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럼 구할게. 채준아, 너가 말해줘. 요 A점을 너가 뭐라고 둘래? 아무거나 미지수 하나 두고. 컴마? 분의 1. 됐지? 그러면 C점은 무조건 A점과 X좌표가 어때야 돼? 그럼 알파 컴마 뭐지? 그렇지. 그런데 이제 B점만 조심하면 돼. B점은 A좌표랑 뭐가 같아야 되지? 그럼 얘는 알파 분의 1이거든? 그럼 채준아, 여기다 뭐 넣어야 알파 분의 1이 나오겠니? 그렇지. 그럼 끝났어. 이제 넓이 구할 수 있어. 자, 간다. 집중해. 자, 가로 길이 구할게, 채준이가. A, B 사이 거리 어떻게 구하지? 빼면 뭐 나와? K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뭐 나오지? 그냥 식만 불러. 아휴, 그게 몇이다? 50이라며.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때 무슨 값? K 값. 자, 선생님, 근데 저희는 알파를 모르는데 찾을 수 있나요? 자, 일단 이쁘게 만들어 볼게. 요 2 곱하면 뭐나? 100.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묶어볼게. 요거 알파분의 통분됐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 알파 없어지니까 K 빼기 1 남고 여기도 K 빼기 1이니까 K 빼기 1의 제곱이 100인 거야. 근데 K가 무슨 수여야 돼? 몇 사분면에 그려졌어? 그럼 K는 무슨 수여야 돼? 그럼 얘를 뭘 제곱해야 10 나와? 10. 그러면 K 빼기 1이 10이어야 되니까 K는 11이 될 수밖에 없게 돼. 이해 가셨습니까? 의외로 생긴 거와는 달리 좀 문제는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나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여기서 있는지 없는지. 40번 풀어볼게. 시작. 40번. 나를 위해서라도 좀 집중해서 해줘. 나 아파. 나 많이 아파. 응. 40번 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아, 41번은 내가 혼자 할게, 그 대신. 내가 가서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할게. 이게 아직은 온풍기가 아닌 것 같다. 풀어. 어차피 이게 마지막 문제. 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에 대한 그 뭐라 그래야 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왜 저걸 줬을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아, 와. 진짜 아프다, 진짜.
자, 가볼게요. 이거 풀이가 몇 개가 있냐면요. 3개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 하나, 정상적인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하는 거 하나, 이렇게 2가지 보여드릴게요.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요. 요 가운데 삼각형 넓이가 뭐 나왔대요? 14죠. 이건 제가 쓰는 풀입니다.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냥 졸라 큰 거. 그럼 뭐지? 여기가 6이고 여기도 6이니까 전체 삼각형 넓이가 뭐 나와요? 18 나와요. 근데 가운데가 몇이에요? 그럼 빼면 뭐 나와요? 그럼 그 4가 의미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조그만한 여기 아니에요? 맞아요? 다시 한 번 더. 전체가 18인데 가운데가 14잖아요. 그럼 빼면 4죠. 그 4가 의미하는 데가 얘랑 얘 2개 아니에요? 그럼 요 한쪽은 몇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저 14에 집중하지 마시고 요 2에 집중해 보세요. 가로가 몇이에요? 6. 2분의 1 곱하기. 높이를 곱했더니 2 아니에요? 그럼 높이가 뭐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높이가 3분의 2가 이 P좌표의 무슨 좌표예요? 그렇죠. 이 P좌표의 Y좌표가 3분의 2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분의 1은 요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그 여기다 3분의 2 넣으면 X는 6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뭐가 나와요? 16 나오나요? 맞잖아요? 근데 요 3분의 16, 3분의 2는 누구도 지나야 돼요? 얘도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끝.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뭐 헷갈리면 요거 16분의 3으로 고치셔도 돼요. 근데 우리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이 K네요. 문제가 K값 혹시 구했어? 9분의 32. 답은 몇 번? 1번이 바로 정답이죠. 끝났네. 이게 제가 원하는 풀이요. 근데 대부분요. 학원 다니고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이 14의 초점을 되게 심하게 맞춰요. 이 14에만 꽂혀가지고 O, P, Q 좌표 구하는 놈들이 있어요. O는 당연히 알죠. 근데 선생님, P점하고 Q점은 좀 쉽게 찾는 방법 없나요? 이 P점과 Q점의 관계를 알면 되게 웃긴데 뭐냐면 얘 기울기 뭐 나왔어요? 직선 노란 색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얘랑 수직인 직선이 뭐죠? Y는? X죠. 그 말 뜻은 요 P점과 Q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알파, 알파분의 K면 얘는 알파분의 K, 알파. 이렇게 해서 이 직선부터 요 점까지 먼저 거리를 구해요. 그게 이 삼각형의 높이니까. 그래서 또 이 밑변을 구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요. 근데 이렇게 풀면요. 모르는 문자가 2개인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서 식이 2개가 나와야 돼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 삼각형으로 접근하는 걸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